화요 서점. 깜찍해. 맨날 할 때마다 깜찍해.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책 소개도 좀 하고 네네.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을 카톨릭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맞습니다. 또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좀 마음에 새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네네. 구본석 신부님 또 16지구 네. 원빈? 원빈. 현빈 아니 현빈? 현빈이었나? 현빈. 네, 뭐 사실 무슨 의미 있겠어요. 현빈이든 원빈이든 둘 다 비슷해요. 네. 좋은 건 다 갖다 붙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 아이고.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네.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주 더 더 미뤄져서 진짜. 5주일 만입니다. 신부님은 더 이렇게 마르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갈수록 말라. 양쪽에서 왜 이렇게 잘 말라가는 거야. 아마 화요 서점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이 아닐지. 네, 죄송합니다. 매주 하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매주 했으면 뼈만 나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자, 오늘은 군인주일 특집으로 중세라이브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또 이 군인주일 특집이라고 해서 이 책과 함께 드라마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 전 8월 27일이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6부작 드라마인 DP와 또 이와 맞물려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찬호 작가의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제목이 나는 듣는 순간 그 신부님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좀 괜찮아졌네. 이거 왜 내 남편은 왜 이상해졌을까? 혹은 내 아들은 왜 이상해졌을까? 이럴 수도 있다. 약간 좀 제목이 좀 거친데요? 맞습니다. 책 내용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직설적인 제목처럼 책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거칠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사실은 군 문화 자체가 거침의 대명사잖아요. 다듬어지지 않고 뭔가 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전시 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징병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만연히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군대 안에서만 유지했으면 좋겠을 여러 가지 문화들 또 성향들을 고스란히 안고 사회로 왔을 때 생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담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 안준호. 너 어린 놈 눈빛이 왜 그러냐?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이거 도와준 거야, 마. 그냥 애만 데려오면 돼. 그럴 거 없어. 군대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뭐 계속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내용은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DP라는 게 뭐죠? 무슨 뜻이죠? 네, 일단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 부대 배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일단 DP는 디저털 펄슈트의 약자입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탈영병 추격. 디저털. 네. 사막? 난 먹는 것만 내가 디저트가 여기 또 마음이 사막이네. 마음이 사막이야. 디저트 추격자. 네, 그래서 탈영병 추격이라는 뭐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공적인 자료에서는 탈영병이라는 표현보다는 군무이탈자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무이탈한 병사들을 추격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시키는 그 담당을 하는 헌병대 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영상 속에서도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피에 맞물려서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를 또 같이 들고 온 이유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책에 이 DP의 원작인 DP 개의 날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그 웹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소개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책까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신부님이 생각하는 DP와 또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에서 어떻게 뭐 몇 가지 좀 뽑은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DP에서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인 준호, 이제 정혜인 배우가 연기했던 준호나 그 구교환 배우가 연기했던 한호열 상병 이 두 인물보다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움직였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조석봉 일병입니다.
이 조석봉 일병은 다른 헌병대 선임들과는 다르게 처음 입수한 이제 부대 자대 배치를 받은 준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근무 교대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저러지 말자라는 다짐 섞인 약속을 이렇게 전하는데 후에 가서 굉장히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새로 전입 온 입등병들이 이제 최고참들, 이제 병장급 선임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을 조석봉 일병과 같은 이제 맞선임들. 원래 보통 고 일명 때 고기가 이제 군기 잡는 기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처벌을 강요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네. 직접 드라마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직접 군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나 군생활을 하셨어도 그런 부당함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할지라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되기 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군 문화 안에만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것들을 답습해오고 2년 가까운 생활, 요즘은 또 1년 반 가까이 됐지만 그 자기에 맞게 복무해온 시간 동안 경험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상하 관계가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내비치기 쉽다는 부분들을 드라마와 이 책이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영화를 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005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작 같은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님이신데 첫 작품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군대 문화에 대한 모순점을 짚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의 타이틀을 괴물의 탄생이라고 적었었어요. 이 괴물이 탄생하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 당연시되고 일상화된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을 군대라는 조직에 몸담기로 한 그 사람이 애초부터 괴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기 쉬운 어떤 조직이나 구조 안에서 그것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상호 간의 노력 없이 계속 그 문화가 나는 2년 후에 전역을 하니까 1년 반 후면 군대를 벗어나니까라는 안일한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답습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을 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군대를 너무 어린 사람들끼리 너무 오래 함께 살고 있는 곳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폭력의 밀도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이것은 어떤 선의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이 입대한 동기들 간에서도 어떤 역량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군대라는 어떤 조직사회 문화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군 생활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에다가 또 남북한이 현재 이제 갈라져 있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직됨이 더 당연시되고 경직됨으로 우리의 어떤 군 어떻게 보면 사기가 혹은 사기 진작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군기가 확립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들은 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 군대에서 지낸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너무 잊고 우리가 군대 안에서 지내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주하면서 책의 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직접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군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이 풀어나가는 복잡 단안한 인간관계가 생략된다. 이걸 따지지 않는 사소함이 중요하다. 특히 폭력 행위 그 다음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그러하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황장수 병장에 전역하면서 겪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가혹 행위를 당했던 조석봉 일병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목인데 거기서는 또 본인이 야 좋았던 일만 남겨놓고 나빴던 일은 다 잊자. 근데 조석봉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지. 네, 조석봉 일병이 거기다 대고 사과하고 가라는 표현을 던지잖아요. 손을 안 놔요. 이렇게 악수했는데 갑자기 안 놓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조석봉 일병도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게 되게 큰 용기였을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자기가 당하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한테 사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맞습니다.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용서를 우습게 하는 어떤 행태들 그리고 어떤 사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도 조석봉 일병이 사과를 요구하자 다른 선임들이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구는 대목들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점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대목들이 떠오르는 지점이기도 했어요. 어떤 뭐 성폭행이라든지 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회 내 만연한 폭력들을 대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공론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깨어있긴 하지만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드는 그래서 용서를 최대의 미덕으로 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그 용서를 빌미 삼아서 너는 날 용서해야 돼.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 밀양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놓고는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청해야지. 그 사람한테도 하느님이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화해랑 용서의 개념을 혼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 화해는 어떤 쌍방의 과실이 어떻게 보면 경종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은 용서는 어떤 일방적인 가해자가 청했을 때 의미가 전달이 되고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책과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짚어주는 드라마에서도 부분이고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막 조석봉님을 안 넣고 이제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쉽게 그래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하는 거지. 그리고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게 만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황장수 병장이 그랬던 황장수 병장이 사회에서 겪는 문제를 또 이 책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17페이지에서 자본가가 부려먹기 최적화된 노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대 문화에 젖어든 이들이 이 사회가 제공한 고정적인 틀 안에서 이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기 쉬운 한국 문화의 현실을 지적한 대목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DP 이 4화에서 이제 황장수 병장이 보였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군대 안에서는 항상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센 남자, 마초적인 남자의 어떤 상을 그려나가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었다면은 일반 사회 안에서는 그것들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쿨하게 넘어가는 부분을 하나의 어떤 남성상으로서 혹은 어떤 사회상으로서 지적을 해두면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들 또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견디는 것이 미덕이 되는 사회가 바로 이런 지점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냐고 이 오찬호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 학자들이 진단하는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이제 7, 80년대 유독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맥락도 이러한 부분과 연결져서 지켜보던 학자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교련 교육이 행하던 학교에서나 혹은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악습들이 남아있던 군대 생활을 겪었던 이제 나중에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남성, 그때는 남성들이 훨씬 더 사회 진출하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혹은 나라가 부려먹기 쉬운 존재로 전락하기 쉬웠다라는 조금은 뼈 아프면서도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지적을 해외 학자들이 한다는 내용도 오찬호 저자가 함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게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아마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또 그런 문제점들이 유독 더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건 이제 아까 군대 문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군대 문화라기보다는 군대 안에서 그 잘못된 문화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군대 문화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실 군대에서도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등이 나갔는데 등을 갈고 그다음에 뭐 선반이 떨어졌는데 막 뚝딱뚝딱 막 고치는 거예요. 자전거가 바퀴가 빠졌는데 그걸 막 고치고 있고 아버지. 저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잘하지? 벽돌을 막 쌓고 아버지가 어떻게 잘하지 봤더니 아버지가 군대에서 다 배운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군대는 아버지를 배우는 곳이다. 내가 아버지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상해졌을까라는 표현이 네거티브적인 표현으로 들리면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 이상하다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리면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고 군대 안에서 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도 그럼요.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군대 문화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있어요. 군대 가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어떤 나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느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고 어떤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군대 가서는 사실 뭐 그게 다 없어진 상황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나를 보호해주던 게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이 어떤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참들 뭐 이렇게 뭐 어디 뭐야 휴가 나가거나 그러면은 맛 후임이 이렇게 뭐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가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나조차도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 부닥치게 됐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괴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을 저수한 이제 저자의 심경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뵙진 못했지만 결국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 그 남자들이 이상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화할 수는 없죠. 저도 이제 군 복무를 경험했고 저자 역시도 군 복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군 복무 경험했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부조리한 점들을 그대로 사회에 이끌고 와서 어떤 그 분위기를 다시금 이렇게 흩뿌리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몇몇 지점들을 이런 차원으로 짚어보자라는 어떤 시도를 해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흥미를 향유하거나 어떤 군대 문화를 조금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군대에 대한 어떤 상급자들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비판 어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오죽하면은 여기를 세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었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것 같진 않았어요. 우리 사회를 짚어보고 전역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군대 문화와 비슷한 혹은 이상해지기 쉬운 여러 지점들을 잘 파악하고 이상해지지 않게 혹은 변화되어야 되는 분들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드라마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긴 쉬워요. 근데 그게 그 손가락을 남 손가락질 막 하다 보면 나한테 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맞습니다.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나쁜 애들이 군대 가서 나쁜 조직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착한 애들이 나쁜 군대에 가서 나쁘게 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네. 결국에는 어디가 나쁘다고 우리가 딱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라는 어떤 특수한 조직 안에서 조금 더 일반 사회보다는 나빠지기 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오늘날 군대에서는 피하고자 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던 군종 신부님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지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원에서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조금 다른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죠. 그리고 먼저 들어온 형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 오래되신 우리 모 조교님. 모 조교님도 이미 96년에 입회했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입회 아니에요? 입회? 입회라 그랬어 지금. 입회. 그래서 이제 갈등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요소를 많이 하고 어찌 보면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직책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어떤 서열 같은 거고 사실은 저희는 함께 살기 때문에 사는 부분은 또 되게 형제적인 요소로 형제애를 또 강조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쉬운 공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쉬운 예로는 매일 아침에 뭐 커피를 같이 마신다거나 그리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같은 순번표를 갖는다거나 이런 평화적인 어떤 도구들 그 차별 없는 도구들을 이제 그라운드를 많이 만드는 거죠. 사실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수도 공동체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약간 같이 어떻게 보면 뭐 남자도 모여 있고 상황도 비슷해요. 규칙적이고. 맞아. 예. 신학교도 똑같아. 똑같죠. 여기는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삶을 지키고 이게 비슷비슷한데 좀 관점이 다르니까 사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 결국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사실은 내 가족인데 막 어떻게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어떻게 폭력적으로 할 수 있는 가족인데. 못해.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신부님하고 DP와 또 이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그 남자는 그러니까 디스하고 되시잖아요 지금. 나 디스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책 이야기까지 해서 드라마하고 살펴봤고요. 네. 또 한 달 뒤에 또 신부님 또 어떤 책을 궁금합니다.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